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전기기사 제2의 전기기기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전기기사 제2의 필기시험 전기기기 문제입니다.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41번 탄성변압기의 무부하 상태에서 전압이 V1 1차 공전압이 200 sin 오메가 t 플러스 30 이런 볼트의 전압이 인가되었고 전류 무부하 전류 I0가 3 sin 오메가 t 플러스 60도 0.7 sin 3 고주파 전류가 순환을 해요. 자, 이럴 경우에 이때 무부하 손은 얼마인가? 무부하 손실을 구하랬네요. 무부하 손을 아이언로스 초손이라고 쓰면 됩니다. 변압기의 초손은 무부하손이 되거든요. 초손은 무엇이 된다? 1차 궁극전압 V1 곱하기 원래는 II를 써야 되는데 II를 쓰는데 I0를 줘줬죠. I0를 줘주면 이 1차 궁극전압과 무부하 전류 사이의 위상차 역률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 이 전압의 크기는 얼마이냐? 이 앞에 있는 값이 이게 최대값이거든요. 항상 시도값을 얘기하죠. 시도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도값을 루트 2로 놔주면 시도값이 되겠죠. 루트 2분의 200V. 전류는 이게 기본파에 대한 전류 I0가 있죠. 사인 그냥 오메가 T가 있죠. 여기도 오메가 T. 예. 같은 기본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인 오메가 T는 3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3이니까 루트 2분의 3A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위상차가 몇 도입니까? 전압은 플러스 30도이고 얘는 플러스 60도니까 위상차가 30도가 나오죠. 60 마이너스 30이니까 30도. 위상차 고압수 뭐가 되나요? 역률 코사인 세타이죠. 코사인 세타가 얼마이다? 30도 위상차가 있죠. 항상 전압적으로 위상차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이게 바로 무효전력 PI가 되겠습니다. 무부하 손실이 되겠죠. 철손. 자, 따라서 2가 됐죠. 2분의 300이니까 300이 됐네요. 300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 아닙니까? 그러면 300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게 2분의 루트 3이 되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지금 150 곱하기 루트 3이 얼마가 된다? 약 259.8 와트 정도가 나오네요. 259.8 와트라는 무부하손 철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42번 보겠습니다. 단상 직권 전기자 전등기의 전기자 권선과 계좌 권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네요. 전기자 권선과 계좌 권선이 있는데 무슨 단상 직권 전기자 전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단상 직권 전기자 전등기의 결선으로 이렇게 조립했습니다. 이게 계좌 권선이 조립되어 있고 이게 이렇게 전기자가 조립됐습니다. 브러쉬가 있죠. 이게 보상 원선이 주어집니다. 단상 직권 전기자 전등기는 여기다 직류 교류 양형 전등기입니다. AC를 공유해도 되고 DC로서 회전할 수 있는 전등기를 단상 직권 계좌 권선과 전기자에게 필드에서 계좌 권선, 아마추어에서 전기자 권선, 여기는 보상 권선 C를 선결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락 권선이 있습니다. 브러쉬와 이렇게 단락 권선. 자, 이 직류와 교류를 함께 사용하는데 교류를 공급해 줄 때 항상 역률이라는 게 문제가 생깁니다. 역률. 역률을 줄이기 위해서,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이 계좌 권선은 작게 감아야 됩니다. 약 계좌라고 씁니다. 약. 계좌 권선을 작게 감았다. 약 계좌. 계좌 권선을 작게 감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기자는 많이 감아야 됩니다. 강전기자가 됩니다. 전기자는 강전기자. 전기자 권선을 많이 감았다는 얘기죠. 강전기자가 권선이 되는 것이며, 전기자 권선이 많이 감으니까 이 전기자 권선의 전류하면 무엇이 생긴다?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죠. 그 전기자 반작용을 보상해 주는 게 바로 이게 보상 원선이 되는 것입니다. 보상 원선을 쓰고, 보상 원선을 쓰게 되면 이게 단락 권선이 되겠죠. 단락 권선. 브러쉬와 브러쉬는 단락 권선이 되는데 이 단락 권선에 흐르는 전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큰 저항을 선택해줍니다. 큰 저항. 고저항의 단락 권선을 씁니다.
그러고, 그래서, 단락되었을 때, 임피던스, 이 변압기 기전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NU DT분의 D5가 나오는데, 이게 자속화에, 교류가 할 때 자속화에 변화해서 기전력이 나오는데, 이 값을 최소한으로 적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적어야만이 뭐가 적어진다. 이 단락 전류를, 단락권 전류 전류 I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단락 전류를 줄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교류와 직류 양용 만능 전동기라고 하면 단상 직권 정제 전동기는 어떻게 된다? 약계자 강전기자에서 보상공선을 사용해서 전기자 반정을 방지시켜주고 약계자로으로써 역류를 개선하며 단락권선에 흐르는 전류를 제한해주기 위해서 평균 리액션 전압 값을 작게 해주는 것이 단상 직권 정제 전동기의 특성입니다. 직류교류 양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류교류 양용 만능 전동기 어디에 쓰냐면 의료기계에서 치과에 그 스케일링 할 때 쓰는 모터 있죠. 그런 전동기라든가 또는 우리 소형 공구 있습니다. 전기 드릴이라든가 또는 가정에서는 재봉틀 또는 믹서기 또는 영사기용 어떤 모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상 직권 정제 전동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약 75W 이하의 소형 전동기들이 단상 직권 정제 전동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1번 계자 온수를 적게 한다. 그래서 약계자 맞죠? 2번 전기자 온수를 크게 한다. 계자 온수는 작은 만큼 전기자 온수를 크게 해줘야죠. 그래서 강전기자라고 쓰는 것이죠. 맞죠? 변압기 기전력을 적게 해서 역률 저하를 방지한다. 네, 그래서 변압기 기전력 이걸 작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4번 그럼 다 맞네요? 그럼 브러쉬로 단락되는 코일 중에 단락 전류를 크게 한다? 이건 틀렸네요. 이 단락권선의 이 전류 크게 만듭니다. 이 단락권선의 전류를 적게 하기 위해서 고저항선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락 전류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작게 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43번 보겠습니다. 전부하 시의 단자전압이 무부하 시의 단자전압보다 높은 증유발전기는 이렇게 물었네요. 전부하 때의 단자전압 V 값이 전격전압이 무부하 시 전압, 무부하 단자전압은 V0가 됩니다. 무부하 전압보다 이 값이 단자전압이 커지는 경우에 발전 인원을 발전이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래 외부 특성 곡선이라는 것인데 외부 특성 곡선 외부 특성 곡선은 계례전류 I, 부하전류 I와 V의 관계 곡선입니다. I와 V의 관계. 곡선을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쓰거든요. 그랬을 때 외부 특성 곡선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모든 그림이 하나로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를 부하전류 I를 놓습니다. 여기를 단자전압 V를 놓죠. 전류 부하전류가 0일 때 나오는 전압이 무부하 단자전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권발전기가 분권발전기 무부하 단자전압 여기다 둡니다. V0. 분권발전기는 이렇게 이 V0를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분권발전기는 부하전류가 증가하면은 항상 단자전압 V는 무엇이 된다. 얘는 기전력 2에서 이 기전력 2가 V0거든요. V0 무부하 단자전압에서 뭘 빼준다? 전압강화 IA, RA라는 전압강을 빼주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전압강화 생겨서 일반적인 분권 발전기의 외부 특성은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부하 전압 V0보다 전격 전압 V는 어떻게 된다? 약간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전격전을 할 때 이게 전격전을 할 때가 이게 전격 전압이거든요. 그래서 전격 전압 V는 값이 V0보다 작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권 발전기들이 있는데 복권 발전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차동 복권 이렇게 떨어지는 게 뚝 떨어지는 게 차동 복권입니다. 뚝 떨어지는 건 차동. 그러니까 무부하전압보다 전격전압, 전압이 뚝 떨어졌죠. 아주 작아졌죠.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부족복권은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평복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복권은 무부하 단자전압과 무부하 단자전압 전격전압 같은 게 평복권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V0 무부하 단자전압과 전격전압 이게 V0 무부하 단자전압과 전격전압이 같은 값이 가는 게 평복권이라고 쓰는 거죠. 평복권 발전기는 무부하 전압과 전격 전압이 같은 값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평복권. 과복권.
직권이 계좌원선을 많이 갚게 되면은 부하전류가 증가하면 직권이 계좌원선이 자석이 증가해서 올라가는 값이 있어요. 이걸 과복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권 발생률은 일반적으로 차동복권, 평복권, 과복권, 부족복권인데 부족복권은 거의 분권과 같기 때문에 안 씁니다. 그래서 복권에서 이렇게 과복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있다? 직권 발생률은 무화탄자답이 여기 됩니다. 직권 발생, 이건 직권 발생입니다. 부하전류 올라가면 쭉 올라가죠. 이건 직권이다. 그래서 모든 발전기들의 외부 특성 우선 이렇게 나타내는데 뭘 물어내냐면은 전격전압, 이 전격전압 흘 때 전압이 전격전압이군요. 이 전격전압이 무부하전압보다 큰 발전기를 두 개가 있습니다. 무슨 복권과 과복권과 직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두 개 중에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보실까요? 분권 발전기 떨어지죠? 이게 노란 요 그림이 분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분권 발전기는 무부하전압보다 전격전압이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얘는 아닙니다. 더 높은 거 아니고. 평복권 얘는 같습니다. 무부하전압 V0와 전격전압 VN과 같다. 얘는 무엇이? V0 값이 뭐보다 VN 값보다 크죠. 과복권은 반대가 되죠. V0, 이 무부하전압보다 전격전압이 쫙 올라갔습니다. 전격전압이 더 크죠. 그래서 무부하전압보다 전격전압이 커진 발전기는 과복권이 있네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차동복권은 쭉 떨어지는 게 차동복권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44번 보겠습니다. 징유기의 다중증권 건선법에서 전기자 병렬 헤르스 A와 국수 P 사이의 관계가 옳은 것을 물었네요. 다중증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다중증권의 건선법에서 병렬 헤르스를 물었습니다. 증권은 단중증권과 다중증권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단중은 일반적으로 단중을 많이 쓰는데 단중은 어떻게 된다? 단중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예. 종류좌표입니다. 종류좌표. 여러분 종류좌표는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종류좌표는 이렇게 줘야 되는데요. 요 1번에서 건선이 나오고 3번, 4번 쭉 진행하면서 이렇게 중격대가 나가는 게 이게 증권 단중 증권입니다. 나와서 어디로 간다? 2번으로 가고 다시 나와서 3번에 나와서 다시 가서 이렇게 쭉 진행되거든요. 이게 단중입니다. 단중증권이 이렇게 되거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게 단중증권이다. 이게 단중이죠. 그럼 다중증권인데 다중증권은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좋습니다. 다중도가 예를 들어서 2다. 그럼 종이앞에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오죠. 1, 2, 3, 4, 5, 6, 7 이렇게 됐다고 하겠습니다. 6, 7. 그럼 다중증권에서는 1번 종이편에서 권선이 나오죠. 나와서 어디로 간다? 2번으로 가지 않고 2번으로 가니까 하고 어디로 간다? 3번으로 가는 거다. 3번. 다시 나와서 어디로 간다? 이번에는 5번으로 가는 거죠. 5번. 다시 나와서 어디로 간다? 7번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래서 쭉 돌고 돌아서 다시 한 바퀴 돌아와서 어디로 간다? 다시 들어와서 2번으로 가서 다음에는 4번으로 가고 다시 나와서 이렇게. 이게 다중도가 둘일 때 이렇게 이 다중증권을 사용했을 때 이런 권선법을 쓰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의 발전기에 다중도가 M일 때 M개의 전기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M개. 그래서 병렬 헤르스가 그대로 몇 배로 증가한다. 다중도가 M일 때 M배로 증가하는 것이 다중증권의 병렬 헤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중일 때는 단중증권에서의 병렬 헤르스 N은 무엇이 된다? 얘는 극수 P와 같습니다. 그럼 다중일 때 다중증권에서 병렬 헤르스 N은 무엇이 된다? MP라. 이런 다중도를 얘기합니다. 지금 다중도를 20개짜리를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다중도가 M개일 때 병렬 헤르스는 무엇이 된다? MP가 되었다.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었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슬립 ST에서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3상 유도전동기에 2차 측의 한 상의 저항을 R2라 하면은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2차 측 한 상의 외부로부터 가해줘야 될 저항값은 이렇게 물었네요. 유도전동의 비례추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비례치라는 것은 회전자 2차 측이죠. 2차 측의 외부에서 저항을 연결했을 때 그 저항값의 변화에 따라서 토로크와 전류와 이 말처럼 입력 같은 게 비례해서 변합니다. 그게 비례추이라고 쓰거든요. 그 비례추이에서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해서 2차 측에 넣어줘야 될 저항값이 얼마냐 이걸 물었거든요. 그러면 동일 토크의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 토크의 조건이 무엇이냐? 동일 토크의 조건은 원래 2차 측의 저항이 0일 때, 그럼 2차 공전 자체의 저항 R2분의 슬립 S분의 R2. 2차 저항이 없을 때입니다. R2. 값과 외부에서 2차 측의 저항을 넣었죠. 외부에서 2차 측을 넣었을 때 2 플러스 외부 저항 R. 이 값이 예를 들어서 K배로 변했다. 그럼 이 슬립도 그대로 K배로 변합니다. 이게 동일 토크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동일 토크가 발생하기 조건. 2차 측에 외부에서 저항을 연결했죠. 그래서 합성저항을 변화시키면 예를 들어서 K배로 변화했다. K배로. K 곱하기 S배로 증가합니다. K 곱하기 R2. 2차 측에 외부에서 저항을 연결해서 2차 측의 합성저항을 K배로 증가시켰다. 그런 동일 토크가 발생되기 위해서 슬립 그대로 밀폐해야 된다. K배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 토크의 조건이거든요. 그럼 지금 무엇과 무엇을 같게 만든다 했냐면 최대 토크와 기동 토크를 같게 만든다 했죠. 그럼 최대 토크를 슬립 여기다 대입하는 것입니다. 최대 토크의 슬립을 ST로 썼습니다. 2차 권선 자체의 저항 R2가 있고 는 기동시 슬립인데 기동할 때와 최대 토크를 같게 만든다 했죠. 그럼 기동시 슬립이 1이거든요. 1분의 R2 플러스 R. 이 값이 같게 되면 어떻게 된다? 최대 토크와 기동 토크가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외부에서 넣어줘야 될 저항값, 이것을 넣으면 얘기죠. 그럼 이걸 넣으면 나오면 되죠. 따라서 R 값은 얼마가 된다? 외부에서 2차 측에다 넣어줘야 될 저항값이거든요. 그럼 무엇입니까? ST분의 R2 마이너스 R2가 됐죠? 이거 넘어갔으니까. 이건 1은 필요 없고.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 S분의 ST분의 1 마이너스 1 곱하기 R2가 되죠? 이걸 통분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외부에서 넣어줘야 될 정확값은 무엇이 된다?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입니다.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분의 1 마이너스 ST가 되죠? 이라는 값은 S분의 ST가 되는 것이고 R2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 ST분의 1 마이너스 ST 곱하기 R2라는 이런 저항값을 외부에서 브러쉬를 통해서 2차 측의 권선에다 연결해주면 무슨 토크와 최대 토크와 기동 토크를 같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즉, 토크 특성 곡선을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토크 특성 곡선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바시 S 이코로 0일 때, 기동시 S 이코로 1일 때인데, S가 이코로 1일 때가 기동이거든요. 2차 측의 저항이 0일 때는 이런 토크 특성 곡선을 갖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저항을 연결해서 요 무슨 토크? 이게 최대 토크냐? 이 최대 토크를 내는 슬립 ST거든요. 이 최대 토크를 기동하기 위해서 2차 측에다 넣어줄 저항값은 얼마가 된다? 이 R2를 이러한 저항값을 넣어주면 토크 특성 곡선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 이것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기동 토크와 최대 토크가 같은 값이 돼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동 토크와 최대 토크를 같게 만들기 위해서 2차 측에다 넣어줘야 될 저항값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동 토크와 최대 토크를 같도록 만들기 위해서 2차 측에다 넣어줘야 될 저항값. 자, 그럼 찾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ST분의 1-ST에서 보기 찾으면 1번이 답이 있네요? 그렇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46번 보겠습니다. 단상면학기를 병렬운전할 경우 부하전류의 분담은 이렇게 물었네요. 부하전류의 분담이라. 부하전류의 분담은 이렇게 병렬운전을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병렬운전의 그림 결선으로 그리면 여자 어드미턴스 이렇게 그릴 수 있죠. A군 변압기 여자 어드미턴스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여자 어드미턴스는 무시하고 A군 변압기 여자 어드미턴스 그럼 B군 변압기 여자 어드미턴스 쿤덕턴스와 서스턴스가 병렬로 연결된 게 여자 어드미턴스죠. B군 변압기 여자 어드미턴스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A군 변압기 임피던스가 있죠. A군 변압기 임피던스 저항과 리액턴스 B군 변압기 임피던스 저항과 리액턴스 여기서 부하를 이렇게 연결해 있죠. 부하 분담전류는 이게 부하 분담전류 I가 되거든요. I는 어떻게 된다? 이게 임피던스 Z A군 변압기, 임피던스 Z B군 변압기, 여기가 A군 변압기 부하 분담전류, 이게 B군 변압기 부하 분담전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부하전류가 되겠고, I0. 자, 이럴 때 부하 분담전류 B는 어떻게 되냐? 이 B는
요 전압과 요 전압이 같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옵니다. IB분의 I값, 이것이 바로 부하분담 B 또는 부하분담 전류의 B라고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같은 수로 곱해주고 나누면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B군별합계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A군별합계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곱하기 B군별합계 전격 용량 PB와 A군별합계 전격 용량 PA. 그래서 부하분담 B는 어떻게 되냐? 부하분담 B는 예를 들어 A군별합계다. A군별합계 부하분담 B는 이게 누설 임피던스라고 써요. 임피던스. 퍼센트로 썼지만 누설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위에 있는데 얘는 밑에 있죠. 그럼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누설 임피던스는 반비례하고 용량이에요. 용량은 위에 있으니까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설 임피던스의 부하분담 전류 B는 누설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하고 이게 전격 용량은 이게요. 전격 용량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비례한다. 이게 부하분담 전류의 B를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수학식으로 말로. 자, 보기 보실까요? 용량에 비례하고 누설 임피던스에 비례한다. 틀렸죠? 용량에는 비례하고 누설 임피던스에 반비례하는데 틀렸어. 2번 용량에는 비례하고 누설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맞네요. 2번.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스텝 모터의 장점으로 틀린 것을 모르네요. 스텝 모터. 스텝 또는 스태핑 모터라고 줬습니다. 스텝 모터, 스태핑 모터. 스태핑 모터라고 썼어요. 스태핑 모터 같은 얘기입니다. 스텝 보면은 우리 스텝 한 발짝씩만 뛰지 않습니까? 그렇게 탁, 탁, 탁 이렇게 휘저어놓는 모터에다 스텝 모터라고 씁니다. 그 스텝 모터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 중에서 일반적으로 릴럭턴스 스태핑 모터를 하나 그림을 내가 그려봤습니다. 이게 외곽에 있는 이게 바로 고정자이고 이게 고정자입니다. 고정자에 이렇게 70m 권선을 감아놓고 여기다 전류를 이게 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전자가 됩니다. 회전자는 그냥 철이에요, 철. 자루의 통로가 되는 유도자 철심이 됩니다. 철심이에요. 이게 회전자. 이게 고정자. 자석이 회전하는 그런 스태핑 모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가? 유도자는 철심 모터 회전하고 있다. 자석은 고정되어 있고. 자, 어떻게 회전하냐면 이렇게 회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1번 노란 권선에 스위치를 딱 닫았다. 스위치 닫으면 이게 무엇이 된다? 여기가 N극이 되면 여기가 S극이 되는 거예요. N극 S. 그러면 자기적 저항이 최소화 되기 위해서 딱 이렇게 멈추게 되는 거죠. 이 자기적 저항이 최소가 됐죠.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요것을 S1을 개방시키고 S2를 딱 투입시킵니다. 그럼 이게 개방시키면 자기 성질이 없어졌죠. 자기 성질이 없었고, 그럼 뭐가 되나? 이게 두 번째 코일에 전원을 공급해주고 있죠. 지금 저는 2V의 기전을 공급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자석이 됩니다. N극, S극. 그럼 자석이 되기 위해서 어떠냐? 자기 저항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 이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정도 이게 스텝 가이라고 해요. 베타. 이렇게 베타만큼이 딱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동시킨 상태에서 얘를 회전시켜. 그럼 이게 다시 또 이쪽으로 딱 이동시키고. 그래서 탁탁탁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펄스 파형을 쫙 공급해줌으로써 이 회전을 아주 좌회전, 역전, 정회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으며 이 스위치 동작 순서가 이게 지금 유접점이 아니고 무접점으로 쫙 해서 고속으로 펄스 파형을 공급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스위치가 쫙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위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스태핑 모터입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에 딱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정력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기동 토크도 매우 큰 그리고 전기 토크도 매우 큰 그런 특성을 가진 게 스태핑 모터입니다. 피드백이 필요 없이 피드백 제어가 필요 없이 정확한 위치를 지어올 수 있고 오차가 누적이 없습니다. 오차가 잠시 누적돼서 오차가 증가한다 이런 게 전혀 없이 피드백 없이 오차의 누적도 없고 정확한 정회전 할 수 있는 모터를 뭐라 한다? 스태핑 모터라서 위치 제어용으로 가장 유효한 모터를 스태핑 모터라 쓰고 있습니다. 보기로 보실까요? 1번 회전각과 속도는 펄스 수에 비례한다. 이 펄스 여기가 스위치로 탁 해주는 이 펄스에 비례해서 속도가 발생됐더라. 회전각과 속도는 펄스에 비례한다. 이 펄스에 비례해서 회전하더라. 맞죠? 위치 제어를 할 때 각도의 오차가 적고 누적이 된다.
네, 틀리네요. 오차가 적은 것은 맞지만 누적이 되지 않습니다. 오차에 누적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틀렸죠. 오차에 누적이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 맞겠죠? 가속과 감속이 용이하며 정력 및 변속, 속도를 변화시키는데 아주 유효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피드백 없이 오픈 루프로 손쉽게 속도 및 위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터가 스태핑 모터, 스텝 모터라고 씁니다. 답은 2번 오차에 누적이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8번 보겠습니다. 380V 60Hz 4극 10kW 삼상 유도전동기의 전부와 슬립이 4%이다. 전원전압을 10% 낮출 경우에 전부와 슬립은 약 몇 프로인가?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일 때 슬립이 4%였고 전압이 얼마 있다? 390V로 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원전압을 10% 감소했습니다. V'은 어떻게 했다? 전격 전압의 10%니까 0.9배로 한 것이죠. 10% 감소한 전압. 이런 전압을 공유해줬을 때 슬립 S'은 어떻게 되냐? 그럼 항상 전부와의 슬립은 어떻게 되냐면 전부와의 슬립은 항상 공급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도전동기 전부와 운전할 때 슬립 S는 무엇이 된다? 슬립은 공급 전압, 1차 공급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였더라. 지금 그럼 공급 전압을 10% 감소했으니까 그때 슬립을 구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처음 슬립 S에다가 공급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10% 감소했으니까 0.9의 제곱분의 1배를 해주면은 공급 전압을 10% 감소했을 때의 슬립 S 프라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에 슬립이 얼마였다? 4%였죠? 4 곱하기 0.9의 제곱이니까 0.81이 되네요. 0.81분의 1 이렇게 됐습니다. 0.8인데 0.8이면 어떻게 됩니까? 0.8이면 약 5%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0.01이 하나 붙어 있으니까 5%는 약간 안 되네요. 그러면 약 4.9 나오겠죠? 그래서 부에서 찾으면 약 4.9 정도의 슬립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약 5%가 약간 떨어지는 4.9%의 슬립이 발생되더라. 그래서 하나 둘 것은 유도전동기 정상 운전할 때 슬립은 공급전압, 1차 공급전압의 제곱에 반비례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 시에 2차 측의 저항을 2배로 하면은 기동 토크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물었습니다. 원래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냐면 최대 토크는 2차 측의 저항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유도전동기의 토크 중에서 최대 토크, 예를 들어서 기동 토크와 일반 전부하 토크는 2차 측 저항에 비례해서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대 정동 토크가 최대 토크입니다. 최대 토크를 뭐라고 한다? 최대 토크를 일명 정동 토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동 토크라는 것은 우리는 권선형 유도전동기 2차 측에다 저항을 연결해서 합동 저항을 변화시켜주거든요. 그 저항을 변화시켜줘도 요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 해서 정동 토크, 최대 토크. 그래서 최대 토크 T의 맥시멈은 무엇이 된다? 2차 측 저항과 맥시멈은 2차 측 저항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측 저항을 변화시켜도 최대 토크는 항상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토크 특성 곡선은 그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비례추에서 토크 특성 곡선을 그리면 S가 이코로 1일 때이고 S가 이코로 0일 때 무भा시거든요. 그럼 저항이 0일 때 이런 토크 특성 곡선 같습니다. 모든 유도전동의 토크 특성 곡선 이런 모양을 갖거든요. 그럼 2차 측의 저항을 증가시키면 어떠냐? 최대 토크 특성 곡선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게 최대 토크를 얘기합니다. 이게 정동 토크라서 이게 최대 토크 되죠. 토크 동기 속도로 표시한 토크라 해서 동기 속도로 표시한 토크라 TS 맥시멈이 됩니다. TS 맥시멈. 그럼 동기 와트로 표시한 최대 토크라고 해서 S를 붙였는데 2차 측 저항이 증가할 때 이렇게 되는데 2차 측 저항을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토크 특성이 이렇게 변합니다. 기동 토크가 증가하는데 최대 토크는 불변이 되는 것입니다. 2차 측의 저항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된다? 특성이 이렇게. 2차 측의 저항을 더 증가시키면 이렇게 변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최대 토크는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최대 토크는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증가하고? 기동 토크가 증가하고 기동 전류를 제한하면서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0번 보겠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정출력 가변 속도의 용도에 적합한 속도 제어법은 정출력 가변 속도 용도에 적합하다. 우리 유도 전동의 추전 속도 N은 어떻게 되나? 아니, 직류 전동입니다. 직류 분권 전동이라고 그랬죠? 직류 분권 전동기의 회전 속도 N은 무엇이 된다? 비례함수 K 곱하기 자속 Y분의 V-IA RA. 이 소리는 직류 전동기의 속도의 수치입니다. 회전 속도 N은 비례함수 K 곱하기 파이 자속분의 V-IA RA. 그래서 이 속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된다? 이걸 변화시키면 계좌 제어. 이걸 변화시키면 전압 제어. 전압 제어. 이걸 변화시키면 여기다 위부에서 저항 R로 C 컨트롤 저항 하나 연결해 줍니다. 저항 연결해서 제어했다. 저항 제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류 직권 전동기에는 전기 철도 같은 경우 여러 대의 전동기를 직렬, 병렬, 그 결선을 직병렬로 결선을 바꿔서 속도를 제어한다 해서 직병렬 제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원활하게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전압 제어입니다. 이 전압을 컨트롤해서 속도를 변화하는데 이건 주로 타해자 전동기에서 많이 쓰죠. 그럼 분권 전동기에서 정출력과 가변 속도의 유효한 그런 속도 제어는 무엇이냐면 요 계좌 제어라고 쓰는 것입니다. 계좌 제어. 전동기에 출력이 되는데, 자, 보십시오. 요 회전 속도와 자속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다른 것도 일정하면 회전 속도와 자속과는 어떤 관계이다? 반비례하는 게 있죠? 회전 속도와 자속은 반비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출력은 어떻게 되냐? 직류전동의 출력은 오메가 t라고 쓰면 오메가 t는 무엇이 된다? 2 곱하기 IA가 됩니다. 2는 무엇이다? 2는 A분의 Z. 이게 역기대로 2가 되냐? A분의 Z. P파이 60분의 N호가 되거든요. 자,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이 자속을 내가 2분의 1로 줄였다. 자속을 2분의 1로 줄이면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로 증가하죠? 자속을 2분의 1로 줄이면 속도는 2분의 1로 줄이면 속도는 2배로 증가한다. 왜?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얘가 몇으로 줄었어? 2분의 1로 줄으니까 속도는 몇 배로 증가했어? 2배로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파이 곱하기 2n우니까 2분의 1 2 없어지고 파이 n우 처음과 똑같아지죠. 그래서 계좌 제어를 하면 이 자속을 변화시켜 속도를 제어하면 출력이 어떻다? 일정하다. 그래서 계좌 제어를 일명 뭐라고 한다? 이 계좌 제어를 일명 정출력 제어라고 합니다. 출력이 항상 일정하다. 정출력 제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출력 제어. 그래서 정출력 제어는 일명 뭐라? 계좌 제어법을 정출력 제어라. 답은 1번에 있네요. 계좌 제어법 정출력 제어가 되겠습니다. 이 전압 제어는 정토크 제어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정토크 제어. 극수를 변화시켜주는 경우는 극수는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항 제어는 여기다 저항을 연결해 주는데 좀 손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출력 제어는 일명 무엇이 된다? 계좌 제어를 정출력 제어라. 이렇게 이름을 나왔죠? 직류 분권 전동기의 전기자 전류가 10A일 때 5Nm의 토크가 발생하였다. 이 전동기의 계좌 자속이 80%로 감소를 하고 전기자 전류는 10A에서 12A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크는 약 몇 뉴턴미터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전류는 1.2배로 증가하고 자속은 80%, 20%가 감소했습니다. 이럴 때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직류전동의 토크 타우는 무엇이 된다? 토크 타우는 언제나 2파이 60분의 N호분지 각속도 뭐가 됩니다. 출력 P가 되거든요. 출력 P는 무엇이 된다? 출력 P는 역기전력 2 곱하기 전기전력 IA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역기전력을 다시 대입하면 역기전력은 어떻게 된다? A분의 Z P파이 60분의 N호가 되죠. 그래서 여기 60분의 N호, 60분의 N호 소거되면 이렇게 됩니다. A 밑에 내려와서 2파이 A분의 PZ이 됩니다. PZ.
P, 요 P, 그 Z 있죠? 이 극수 곱하기 도쳤습니다. PZ, phi 곱하기 IA라. 이게 모든 직류 전동기 토크입니다. 분권 전동기든 직류 전동기 모든 전동기 토크인데 요 값이 어떻게 된다? 요 값이 항상 정수니까 일정한 것입니다. 뭐와 뭐에 비례한다? 자속 파이와 전기자 전류의 곱에 비례하는 게 토크입니다. 자, 그럼 변화된 토크를 보면 변화된 토크는 됩니까? 변화된 토크를 타우 프라임이라고 썼을 때 처음에 토크가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토크가 5N이었죠. 그럼 처음 토크 5에다가 자, 자속이 몇 프로로? 80%로 감소했죠. 그럼 0.8로 감소했습니다. 0.8. 전류는 얼마에서 얼마로? 10A에서 12A로 증가했죠. 1.2배 증가했네요. 이걸 계산하는 것이죠. 그러면 4가 됐죠. 5, 8이 44. 4 곱하기 1.2가 됐네요. 4 곱하기 1.2가 4.8 뉴턴 미터가 되겠네요. 네, 토크는 4.8 뉴턴 미터로 변화했다. 그래서 답은 3번에 있죠. 4.8.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2번 보겠습니다. 권수비 A인 탄성변압기 2대가 있다. 이것을 1차에 델타, 2차를 스타로 결선하여 삼상교류 평형회로에 접속할 때 2차 측의 단자전압 V와 전류를 I라고 하면 1차 측의 단자전압 및 선전류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측의 단자전압 V1과 선전류 I1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선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1차 측에. 자, 결선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차 측이 델타 결선이니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1차 측이 델타. 오케이. 오케이. 1차 측에 이렇게 델타 결선이 되었죠. 오케이. 2차 측은 Y 결선이 되었습니다. Y 결선, 이렇게 3상이, 이렇게 3개의 상이 결선인 걸 Y 결선이죠. 요 2차 측의 전압 V2를 그냥 V라고 썼습니다. V2를 지금 뭐로 썼다? V라고 쓴 것이죠. V. 그리고 2차 측의 단자 전압이 있고 전류가 I암페어 된다고 썼습니다. 2차 측의 전류는 I2인데 그냥 I라고 썼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1차 측의 전류, 선전류 I1과 여기에 단자 전압 V1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권수비 A라는 건, 변압기 권수비라는 건 무엇이 된다? 2분의 2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1차 측의 기준으로 2완이 되었고, 이게 2차 측의 기준으로 2가 되거든요. 자, 따라서 요 V1은 무엇이 된다? 첫 번째로 V1, 1차 측의 공급전압, 단자전압은 어떻게 된다? 2완이 델타 결승에 얘와 같죠? 그래서 얘는 2완과 같습니다. 그럼 2완은 무엇입니까? 2완은 2 곱하기 2 완후 값은 여기서 보니까 2 곱하기 A면 되죠. 권수비 A 곱하기 2가 되네요. 2. 그럼 요 전압과 요 전압의 관계에서 요것은 무엇이 된다? 요 전압의 3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2 완후 값은 어떻게 된다? A 곱하기 루트 3분의 V가 되겠습니다. 선간 전압이 V 볼트면 상전압은 루트 3분의 V가 되죠. 그래서 2 완위 값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그만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2 완위 값 대신에 A 곱하기 2 2를 뭐라고 쓴다? 이거 쓴 것이죠? 루트 3분의 V. 2차 측의 단자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면 2차 측의 기준으로 이해가 되고 그것을 A배에 해주면 무엇이 된다? 1차 측의 선간 전압, 요 전압이 됐습니다. 자, 전류 볼까요? 두 번째로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전류는, 요 전류나 상전류는 같습니다. 항상 권수비는 무엇이 된다? 2차 측의 상전류 I1P와 1차 측의 상전류입니다. 1차 측의 상전류 I1P와 2차 측의 상전류 I2P가 되는 거죠. 항상 권수비는 전류는 여기 됩니다. 전압 2분의 2완 I1P분의 I2P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요 1차 측 전류가 하는데 1차 측은 어떻게 된다? 1차 측의 전류는 요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되겠죠? 그럼 루트 3 곱하기 상전류 IP 아닙니다. 1차 측의 상전류. 그럼 1차 측의 상전류는 어떻게 돼요? 1차 측 상전류는 권수비 A분의 I2. 이게 상전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루트 3 곱하기 바꿔줬으니까 A분의 I2가 되겠죠? A분의 I2가 되었습니다. I2P가 되죠. 그럼 I2P는 Y결선이니까 여기에 I2P나 선율 I는 어떻다? 선율과 같은 것이죠. 자, 따라서 무엇이 된다? 얘는 A분의 루트 3
I 값이 되네요. 2차 측의 선전류의 A분의 L 3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찾으시면 되겠죠? A 곱하기 루트 3분의 V, A분의 루트 3 곱하기 I가 되었습니다. 자, 보기에서 찾으면 루트 3 AV, 1번이 이거 맞죠? 2번은 A분의 루트 3I. 그러면 1번이 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1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전압과 전류를 산출하는 문제입니다. 삼상 전원전압이 220V를 삼상 반파 종류 회로의 각상의 SCR을 사용하여 종류 제어할 때 위상각을 60도로 하면 순저항부하에서 얻을 수 있는 출력 전압의 평균 값은 약 몇 볼트인가 물었습니다. 부하는 순저항부하입니다. 저항만의 회로라는 얘기죠. 있을 때 이게 3상일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3상, A상, B상, C상. 2차 측 변화 결과인 거죠. 2차 측. 그래서 SCR을 발생했습니다. 하나, 둘, 세 개. R만의 회로입니다. 순저항만의 회로죠. R만의 회로. 이게 SCR이니까 이렇게 되면 SCR이 되겠죠. SCR. 조모각을 60도로 했습니다. 조모각을 60도. 이는 이 상전압, 요게 전압이 220V라고 써놓죠. 220V. 했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조모각이 알파일 때, ED 알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조모각이 각도가 0도일 때는, 이런 값이 되겠죠. ED의 조모가 0도일 때, 삼상 반파 정유율의 출력 전압의 평균값, 조모가 0도일 때는 어떻게 된다? 얘는 1.172가 되는 것입니다. 1.17. 요게 상전압의 1.17배. 그럼 조모각이 알파일 때는, ED 알파는 어떻게 된다? ED 알파는 ED 재료에다가 뭘 해준다? 2분의 1 플러스 조모각 코사인 알파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모각 0도이다. 조모각 0도이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0도 1이 돼서 2분의 2가 돼서 1이 되죠. 똑같이 0도일 때는. 그래서 이게 만약 90도일 때는 2분의 1로 줄어들죠. 조모각을 60도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60도라고 한다면 코사인 60도는 얼마가 됩니까?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되네요. 자, 그럼 그냥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1.17 곱하기 2가 220V이죠? 거의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1. 그래서 이건 4분의 3이 됐네요. 그럼 이걸 구해주면 얼마가 된다? 그러면 193.5V가 됩니다. 05V라는 전압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보기에서 보면은 193.05V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무엇이? 삼상 반파 종류 회로라고 썼는데 삼상 반파 종류가 회로가 아니고 단상 전파 종류라 이렇게 보시면은 단상 전파 종류 있더라 어떠냐? 단상 전파 종류 회로에서는 ED 알파가 어떻게 된다? ED 알파 값이 ED 제로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를 넣죠. 제어각 알파, 조모각이 알파일 때 알파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상 전파종일 때 ED 제로는 얼마가 된다? 0.9가 되죠? 0.92가 됩니다. 예,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60도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래서 이걸 넣어주면 0.9 곱하기 220V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되죠. 이러면 이게 서울에서 하면 이게 얼마가 된다? 이 값이 148.55V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상 전파 종류 회로를 넣어서 계산하면은 답이 2번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삼상 반파 종류가 될 때는 순저항 부할 때는 무조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나와야 됐더라.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오타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여시죠? 네, 54번 보겠습니다.
유도자형 동기발전기 설명을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유도자형. 유도자형이라는 것은 계좌와 전기자를 정지시켜 놨습니다. 예, 계좌 자석 있죠? 전기자가 있죠? 계좌를 정지시켜 놓고 여기서 유도자라는 철심이 돌아가는 겁니다. 예, 이거 그랬는데 그건 실은 수식구이 들어갑니다. 유도자는 철심. 자속하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유도자예요. 철심이 회전하면서 고조파를 발생시키는 특수발전기를 뭐라 한다? 회전 유도자형이라. 그래서 유도자라는 게 철심이 회전하는 것인데 유도자. 계좌와 전기자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도자라는 철심이 회전하여서 고조파의 교류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특수발전기를 뭐라 한다? 회전 유도자형이라. 무엇과? 전기자와 계좌를 정지시켜 놓고 철심이라는 유도자가 회전하는 그런 발전기를 회전 유도자에서 주파수가 보편적으로 약 수백에서 약 2만 정도까지 2만 헤르츠의 고조파를 발생시키는 특수발전기를 회전 유도자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보실까요? 1번 전기자만 고정되어 있다. 아니죠? 계좌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계좌만 고정되어 있다. 틀렸고, 예, 틀렸고. 회전자가 없는 특수발전기다. 회전자는 유도자가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럼 4번이 맞겠죠? 계좌극과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으면 무엇을 회전시킨다? 유도자가 회전하는 발전기를 회전 유도자형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당 동기발전기 유도전류가 10A에 대한 단자 전압이 3000 루트 3V, 3상 단락전류가 50A인 경우 동기 임피던스는 이렇게 물었네요. 동기 임피던스라. 원래 단락전류 IS는 무엇이 된다? 단락전류는 동기 임피던스 ZS분의 일상의 전력 2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3상 단락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일상의 이게 유기전력인데 일상의 유기전력은 무엇이 된다? 동기발전기는 전부 다 Y결선으로 하기 때문에 Z분의 여기가 루트 3분의 V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격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면 이게 일상의 기전력이 되죠. 따라서 동기임피던스가 교환해주면 되겠죠. 동기임피던스 ZS 싱크로노스에서 동기임피던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된다? 탈락은 탈락입니다. 쇼트 탈락분의 루트 3분의 V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탈락전류는 지금 몇 암페어냐면 50암페어로 되어 있습니다. 50암페어. 전격전압은 1000 루트 3이 되었죠. 1000 루트 3. 이걸 뭐라 하죠? 루트 3을 나눠줘야 돼요. 그렇지. 나눠준 것이죠. 그럼 루트 3 소거되죠. 그러면 1000을 50을 하니까 몇 옴이 되겠습니까? 25옴이 되겠네요. 동기임피던스는 25옴의 크기를 갖더라. 답은 3번이 있네요. 오늘 3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보겠습니다. 동기발전기에서 무부하 전격전압일 때 여자 전류를 IF0 무부하 전격전압을 발생시키는 계좌전류 IF0로 썼습니다. 전격부하의 전격전압일 때 여자 전류를 IF1 삼상 단락 전격전류에 대한 여자 전류 IFS를 썼습니다. 그걸 한다면 이 전격 속도에 있어서 단락비 KS는 얼마인가? K로 줬는데 뭐 KS라고도 하나의 B를 얘기합니다. 단락비. 단락비 KS로도 많이 쓰거든요. KS로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는 K로 줬습니다. 단락비를 K. 그럼 단락비 K는 무엇이 된다? 이게 비례 상수죠. 아니, 비례 상수인데 무엇과 뭐의 비다? IFS분의 IF 지류의 B입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삼상 단락 전격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와 같은 값을 흘려줄 때의 계좌 권선에 흐르는 전류, 계좌 전류입니다. 그래서 삼상 단락 전격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와 이게 IF 계좌 전류인데 이게 무부하라는 뜻입니다. 무부하 유기전력 이 값이 전격 전압과 같은 값을 가질 때의 계좌 전류입니다. 이 B를 뭐라고 한다? 동기발전기에서 단락비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단락비.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 IFS분의 IF0가 되는 것이니까 IF0분의 I가 틀렸습니다. 이는 IFS분의 I니까 이것이 맞네요. 그래서 단락비는 삼상 단락 전격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와 무부하 전격 전압을 유도하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의 B를 무엇이라 한다? 단락비라 하시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었죠? 문제 57번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습기를 제거하여 절연을
향상시키는 건조법이 아닌 것. 습기를 제거한다. 습기를 제거하려면은 거기다 열을 가해서 열풍법, 열을 가하는 공기를 불어넣어서 열풍법에서 습기를 제거할 수도 있고, 탈락을 시킬 수도 있고, 진공에 의해서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열풍법, 탈락법, 진공법, 이런 것이 바로 변압기의 본선에 분포되어 있는 습기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보실까요? 열풍법, 맞죠? 탈락법, 맞죠? 탈락되면 탈락전류가 큰 전류를 넣어서 열이 발생해서 습기를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진공법, 압축으로 해서 딱 습기를 빼내는 진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말고 건식법이라고는 없습니다. 그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4번이 되었습니다. 극수 20, 주파수 60Hz, 삼상 토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이 2층 중권, 전기자 슬롯수는 180, 각 슬롯 내의 도체수가 110, 코일 피치는 7이며 슬롯은 이중 성형으로 되어 있다 주셨습니다. 이중 Y결선으로 되어 있네요. 선간전압이 3300V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기본파의 유효자손 약 몇 회 보인가 물었네요. 코일 피치와 자극 피치의 비는 베타 값이 9.8이라고 주었습니다. 우선 이중 성형 결선이 되면 이렇게 주어진 것이죠. 이중이니까 Y결선인데 코일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이중 이렇게 돼서 성형이 됐죠. Y결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Y결선이 된 것이죠. 또 똑같이 이중 성형 결선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됐죠. 이중 성형 결선, Y결선. 있을 때 요 전압이 이게 이제 선간전압이 되겠죠. 요 선간전압이 여기가 3000V라, 3300V로 주어졌죠. 3300V이다. 자, 이럴 때 여기에 계자곤선이 주어져 있죠. 동기발전기에 계자곤선이 주어졌다. 주었을 때 극당, 1극당 계자전류 흐르면 자속이 만들어지죠. 극당 유효 자속값은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는 기전력, 일상의 유기전력을 2라고 쓰는데요. 원래 2와 V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선간전압 V라는 것은 Y결선에서는 항상 어떻게 된다? 루트 3 곱하기 2가 되죠.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기전력이, 일상의 유기전력 2는 어떻게 된다? 항상 4.44 FNO 파이의 KW가 되겠습니다. KW. 자, 여기서 요 자속을 구하는 것이군요. 자, 그럼 우선 주파수는 주어졌습니다. 60Hz로 주어졌죠? 그럼 일상 코일의 권수를 보셔야 됩니다. 일상 코일의 권수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 코일의 권수를 N이라고 썼을 때, 총 홈수가 180으로 주어졌죠? 그럼 총 홈수가 180. 이건 권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뭘 구해야 된다? 권선 개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 권선 개수. 권선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분포 개수 K, 디스터비션의 D를 구하죠. 얘는, 분포 개수는 Q, 사인 EMQ분의 파이분의 사인 EM분지 파이가 되죠. 여기는 상수가 아니고 이게 매극 매생 홈수인데 매극 매생의 홈수는 극수가 60이고 홈수가 총 홈수가 180이니까 180을 뭐라고 준다? 180 값을 매극 20극과 매상 3을 줍니다. 그럼 60을 하니까 매극 매생 홈수 Q가 얼마가 됐다? Q는 이꼬로 3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극 매생 홈수 3에다 동기발전기 점은 3상이죠. 그래서 여기다 333을 넣으면 요선이 다 기억하는 것이죠. 여기 0.96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포권으로 했을 때 분포 개수는 0.96이 됐고 단절 개수가 있죠. 단절 개수 K 피치에서 단절 개수는 사인 2분의 베타 파이가 주어지는데 이 베타 값도 주어졌습니다. 베타 값이 9분의 7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절 개수로 구하면은 사인 2분의 베타가 9분의 7이거든요. 그럼 9분의 7 파이가 되어서 18분의 7 파이가 됐으니까 70, 사인 70도가 됩니다. 사인 70도를 해보면 얼마가 된다? 0.94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0.94와 0.96을 곱해준 것이 무엇이 된다? 이게 권선 개수가 되죠. 자, 여기서 이거 다시 또 뭘 구해야 되냐면 이 권수를 구해야 됩니다. 코일은 요 일상의 권수를 얘기하거든요. 일상의 권수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일상의 권수는 이렇게 산출해야 됩니다.
일상의 코일 일상 권수. 일상 코일의 권수 N우라고 했을 때, 홈수가 180이 되었죠. 홈에 도체수가 10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호일에 도체수나 10개. 그러면 총 도체수가 180 곱하기 10이 되면 이게 총 도체수죠. 그러면 일상의 코일의 권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3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항상 동기발전기는 3상이니까 3으로 나눠주고. 항상 권수와 도체수는 이 도체수를 2로 나눠줘야 무엇이 된다? 권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권수거든요. 중거리 이렇게 가만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게 도체의 수고 권수는 어떻게 된다? 한 번 감겨에 있는 도체는 2개 됐죠. 그래서 권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나눠준다? 2로 나눠줘야 되겠죠. 2로 나눠주면은 이게 권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또 뭐라고 됐다? 2층으로 되죠. 이중이에요. 이중 성형 아닙니까? 그럼 이중 성형이기 때문에 다시 뭐로 나눠줘야 된다? 2로 또 다시 나눠줘야죠. 이게 바로 일상 코일의 권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 코일의 권수를 구하면 얼마가 된다? 그 권수는 2, 3은 6으로 1800을 나누니까 얼마가 됩니까? 300을 2로 나누니까 150이 되었네요. 일상 코일의 권수는 150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우리 자속 파이로 구할 수 있겠죠? 자, 자속 파이는 어떻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속 파이는 여기서 쓰겠습니다. 여기서 이 값에서 쓰는 것입니다. 자속 파이는 이게 루트3V, V값 3300V를 루트3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루트3 그렇죠? 앞에 루트3이 있어야 되면 2에 여기 루트3 배니까 루트3 곱하기 여기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루트3 곱하기 4.44 주파수는 60Hz. 일상 코일의 권수는 얼마가 된다? 일상 코일의 권수는 그냥 쓰겠습니다. 150으로 쓰면 되겠죠. 150. 권선이 개수는 0.96 곱하기 0.94를 곱해주면 이게 권선이 개수가 되는 것이죠. 0.96, 0.94를 곱해주면 권선이 개수가 되었고, 여기서 뭘 나눠준다? 3300을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얼마나 나오냐면 0.0528 정도가 나옵니다. 528 웨버. 그래서 보기에서 보면 얼마가 있습니까? 0.053이 있죠? 답은 이게 가장 근접한 것 0.053이 되겠습니다. 답은 0.053 해서 답은 3번에 있습니다. 문제 59번 보겠습니다. 이 방향성 3단자 사이 리스트는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어느 것인가? 이 방향, 쌍방향이죠. 쌍방 3단자. 그럼 이게 트라이오데이시, 트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라이오데이시, 트라이. 이게 SCR 2개를 역병렬로 연결하는 모양이 되거든요. 역병렬 이렇게. SCR, 여기 SCR 2개를, SCR 하나, 2개를 뭐 했다? 역병렬로 연결한 것이죠. 여기를 터미널 T1이라고, 터미널 T2가 되면 이게 게이트 단자가 조졌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단자에 전원을 공급해주고, 여기에 전압 단자 T1과 T2가 있는데, 만약 이쪽 전압이 높게 되면, 전류는 이렇게 도통이 되고, 만약 T2, 이 단자 쪽의 전압이 높게 되면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항상 전원이 높은 쪽에 나는 쪽으로. 그래서 쌍방향이 됩니다. 좌우로 언제든지 흐를 수 있죠. 단자가 몇 개이다?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쌍방향 3단자 소자는 대표적인 게 무엇이다? 트라이오데이시에서 트라이액이라고 씁니다. 트라이오데이시, 트라이액 이렇게 쓰고 있죠. 트라이액. 그래서 교류의 전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트라이오데이시, 트라이액 쌍방향 3단자 소자라고 씁니다. 그래서 지금 4번에 답이 있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60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삼상 유도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네요. 일반적인 삼상 유도전동기에 대한 설명. 보실까요? 보기를 보시죠. 불평형 전압으로 운전하는 경우 전류는 증가하고 토크는 감소한다. 그렇죠. 불평형 전압, 전압을 불평형에게 가해줬다. 전압이 평형이 아니고 불평형.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사다리에 올라가서 불안한 상태에서 이런다고 보십시오. 그런 힘은 곱으로 들며 능률은 반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토크는 감소하고 전류는 증가하는 것이 바로 불평형 전압입니다. 그래서 불평형 전압을 공급하면 전류는 증가하고 토크는 감소한다. 맞는 얘기죠? 2번, 원전도 작성을 위해서 무부하 시험, 구속 시험, 1차 본선에 정확히 한다.
원래는 원선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부하 시험에서 여자 어드미턴 철선을 구하고 구속시험, 이건 전동기는 단락시험을 해야 되는데 전동기 2차 측이 단락됐기 때문에 회전자를 구속하는 게 단락시험입니다. 그래서 무부하 시험, 단락시험을 구속시험이라고 하고 거기다 뭘? 권선의 저항을 측정하면 뭘 걸 수 있다? 원선도를 걸 수 있죠. 아일랜드 원선도를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네? 3번 농형은 권선에 비해서 구조가 견고하고 권선에 비해서 대형 전동기로 널리 사용된다. 요 회전자가 농형인 것은 우리 케이지라고 해서 세장 모양의 단락판과 도체 봉으로 이루어지는 게 농형 유도전동입니다. 권선에 비해서 어떻다? 권선에 비해서 농형은 구조가 간결하고 기계적으로 튼튼하며 능률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다? 보편적으로 소형일 경우에 많이 씁니다. 소형량 아주 조그마한 전동기들이 있죠. 우리 뒤에서 사용되는 교리 전동기 중에서 소형 전동기면 그게 일반적으로 농형입니다. 전부 다 농형. 대용량일 때는 주로 토르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권선형을 많이 씁니다. 그냥 잘못됐네요. 농형은 구조가 견고하고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반해서 구조가 간결하거든요. 권선에 비해서 대형 전동기 아니고 소형에 쓰는 거예요. 소형. 소형 전동기가 전부 다 농형입니다. 농형. 그래서 3번이 잘못되었네요. 4번 보시면은 권선형 회전자의 3선 중 1선이 단선되면은 동기 속도의 약 50%에서 더 이상 속도가 가속되지 않습니다. 네. 결상이 되면 3상 중 1상이 결상되면은 원래 토크 특성 옵션 이렇게 지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어디서 운전해야 된다? 네. 전부하 토크, 부하 토크가 이렇게 돼야 돼. 여기서 운전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슬립이 얼마냐? 0.05 정도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정격 속도의, 동기 속도의 약 95% 정도에서 정상 운전이 되거든요. 근데 회전자 권선의 일상이 단선됐다. 그러면 이 토크 특성 옥선이 어떻게 된다? 이런 토크 특성 옥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특성 옥선이 나오죠. 그럼 어디서 운전된다? 여기서 운전되거든요. 만나는 집에서 운전이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이죠. 만나는 집에 요 부하토가 만나는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 약 어떻게 된다? 여기에 약 반이 되는 것입니다. 약 정격 속도의 50% 정도, 0.5 정도, 50% 정도에서 안전운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권선형 유도전동의 회전자의 결상이 생겼을 때 정격 토크의 50% 정도에서 속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게르게스 현상이라 이렇게 이름을 줘놨습니다. 그래서 권선형 회전자의 3선 중 1선이 단선되면 동기 속도의 약 50%에서 더 이상 가속되지 못하는 이런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한다. 맞는 얘기죠? 다 맞고 뭐만 잘못됐다? 3번만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 기기 20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